쌤튜브. 제주도 가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 유네스코에 전화를 했습니다. 15명의 심사위원들이 발표 타고 내려갑니다. 더 안 봐도 된다. 제주도는 과학적 가치로는 압도적으로 지구 1등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효리네 민박 탐험대장 네, 문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요즘 거의 매주 제주에 가는 것 같아요. 예, 뭐 강연이든 뭐 어떤 거든 간에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책에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이 출간된 이후 이야기, 그리고 이후에 약간 어떤 여러 가지 재미난 무브먼트들이 있었어 갖고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1시간 반 동안 제주 맛집 투어를 좀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주를 하도 많이 가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주도의 맛집은 다 어딨냐며, 나름 맛집이라고 자부해서 가보면 그만큼 맛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과거 속으로 돌아가 보면, 이 중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제주의 모든 맛집과 휴양지와 호텔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셨겠지만 중문에 가면 뭐 나름 맛은 퀄리티 있는데 너무 비싸요. 시내에서 10,000원이면 먹을 뚝배기가 25,000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자본, 중국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서 딱히 맛있는 집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서쪽의 애월과 동쪽의 월정리 이쪽으로 많이 원정을 가시는데, 여기는 분명 많은 레스토랑과 펍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홍대만큼이나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분명 한 달 전에 가서 맛집이었는데 2달 뒤에 가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봤는데 또 한 달 뒤에 가면 사라져 있습니다. 거의 이쪽 동쪽 월정리는 홍대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냥 에브리데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먹었던 그 맛집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제주 공항에 내려서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는 이 제주 원도심에 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맛집이 되려면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아야 될 맛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도심에 가면 뭐 20년, 30년, 뭐 작게는 10년부터 그런 집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집에 들어가시면 거의 뭐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주도를 내가 10번도 더 갔는데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문단지 가봤자 중국 사람들 많고 다른 데 가봤자 사람들 복적대고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와야 제주도 잘 갔다 왔냐라고 여쭤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문 관광단지에 주요 박물관과 뭐 식물원 많은 곳들이 있는데, 사실 딱히 한 번 갈 수는 있는데 2번 가기 좀 애매해요. 테디베어 박물관 2번 갈 수 있나요? 아프리카 박물관 2번 못 갑니다. 성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애월과 월정리로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는 식당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 식당 외에 딱히 관광 명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있는 것도 밀어버리고 거기다 집을 세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또 찾았던 제주도의 이 명소들은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는 제주 원도심에 다 있었습니다. 자,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원도심에 가면 아주 오래전부터 제주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안 가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충 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주도의 탄생 기원을 품고 있는 뭐 삼성열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의 오래된 관아의 모습을 고즈넉하게 만들어 놓은 관덕정, 옛날에 그 IUC가 관덕정 앞에 있는 쌀다방에 갔었죠. 그리고 또 뭐 민속자연사박물관, 이런 곳들이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제주의 그런 역사나 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제주 도심도 요즘에 점점 도시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공간에 가면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도심 속에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역사적인 뭐 문화적인 거 외에도 어떤 힐링적인 관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 원도심에 볼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제가 더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께 제가 이 사진을 지도가 아니라고 말씀 안 드리고 보여드렸더니 해삼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해삼을 닮았고 멍게를 닮았어요. 하지만 이 지도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제주도의 위성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지도를 보지 못했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제주도라는 이 땅 위에 맛집 위치와 관광 명소의 위치, 찜질방의 위치와 호텔 위치가 적혀 있지 않는 이렇게 제주의 속사를 볼 수 있는 지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살면서.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게 보인 거지.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찾다 보니까 이 지도를 찍은 카피라이트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누가 찍었냐면 나사에서 찍었습니다. 예, 나사에 가면 어스 옵저베터리 지구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들을 자기네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자기네 웹사이트에 아카이빙을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한반도 통틀어서 남북한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사 어스 옵저버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은 제주도 사진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렇다는 이유는 썸씽 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거는 사진 그냥 뭐 구글 어플로 케첩 뜨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을 찍으려면 엄청난 비용과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제가 검증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좀 친해서 그 이소연 박사 말을 들어보니까 국제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8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돌면서 러시아 대륙을 통과할 때 12초가 걸린대요. 그리고 중국 대륙을 통과할 때 10.5초가 걸립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로 항공을 통과할 때 몇 초가 걸릴까요? 네, 약 1.01초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한국이다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태평양 상공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회전 속도로 돌고 있는 위성에서 이렇게 손바닥만한 제주도를 정밀하게 촬영하려면 많은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찍었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그 작년 5월 달에 그 민박집에 가기 전에 그 작가분께서 도대체 뭘 탐험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주에 와서. 그래서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면서 제주도에 몇 번이나 와봤나 세어봤더니 무려 25번을 왔었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많이 갔지 해보니까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거의 대학 때부터 방학 되면 매번 제주에 가서 하이킹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2000년 어느 날 제주 하이킹을 하다가 어떤 장소에 멈춰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의 배경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육모리해안.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몇 명 없지만. 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건 뭘까요? 네, 우리가 육모리해안은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 머리 뒤에 있는 육모리해안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게 육모리해안이고 그러면 제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삼방선 맞습니다. 예. 혹시 제주 도민이신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 앞에는 약 80만 년 전에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삼방산이 있고요. 그리고 제 머리 뒤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전에 약 120만 년 전에 분출한 세 개의 화산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머리 해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앞에 있는 게 삼방산인지 뒤에 있는 게 용머리해안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언제 돌아서 시내 가나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연도를 보시면은 2000년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려면 많이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많이 물어봤겠죠. 야, 경수야, 제주도 갈 건데 어디 가야 되냐? 그때마다 제가 꿀팁을 막 남발했습니다. 야, 중문에 가면 6,000원만 내면 잘 수 있는 찜질방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하는 식당이 있는데 1,000원이면 밥을 주시더라. 이런 고급 정보를 막 남발을 했죠. 자,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예, 20번을 갔지만 20번 레이스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식당 위치와 그리고 바다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중문에 있는 찜질방 위치 그리고 맛집 식당 위치 외에 내가 제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뭔가라고 떠올려 봤더니 이거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검은 돌은 현무암이다. 아마 이거 우리 어디선가 다 한 번씩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간에 지구과학 시간에 한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검은 돌이 현무암이라는 걸 맞고
이 검은 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용암이 식을 때 가스가 빠져나와서 생긴 자국이다. 요 정도 지식까지 아는 거는 거의 박사 수준인 거죠. 예,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는. 자, 근데 아마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이상 뭐 아는 정보가 딱히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제 제주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네. 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단어는 우리한테는 외계어 같지만 화산학자들이 가장 평범하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단어들만 뽑은 건데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도의 과학, 제주도의 자연을 속사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는 여기 나온 단어들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제주를 새롭게 보는 몇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뭐 이런 게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과학동화 기자를 하다가 이제 탐험가로 변신을 해서 지난 10년 넘게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을 탐험을 했습니다. 탐험을 갈 때마다 거기서 만난 과학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을 했더니 이 과학자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그래디, 너 혹시 제주도 가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그때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20번도 넘게 가보고 우리 집에서 비행기 타고 50분이면 가고 그리고 여기 가면 식당들 좋은 데 많으니까 너 꼭 한국 오면 나한테 무조건 전화하라고 이런 아주 일상적인 멘트를 날렸는데 사실 저는 신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저한테 다시 되묻는 겁니다. 야, 너는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섬이 있는데 왜 거기를 탐험 안 하고 이렇게 밖으로만 나돌아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그런 게 이를테면 호주로만 예를 들면 호주 대륙은 뭐 우리나라의 뭐 수십 배죠. 근데 호주에 있는 과학자들은 자기네 나라만 평생을 연구하고 탐험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너는 하와이도 가고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알래스카도 가고 몽골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제가 또 한국에서 오고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어느 나라를 탐험하러 가든 간에 꼭 한두 명의 과학자는 저한테 똑같이 물었습니다. 너 제주도 가봤니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 부채감이 생겼습니다. 예. 제가 나름 한국 사람이고 제주도를 20번이나 갔다 온 제주도 전문가인데 이 과학자들의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거 되게 창피했다라는 거죠. 쌤튜브